5주기를 맞아 경남에서도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골프장 공사로 산골의 하천이 흙탕물로 뒤덮여 문제가 속출하고 있지만 업체는 여전히 날씨 탓을 하고 관계기관의 대처도 허술합니다. 어제에 이어 집중 취재했습니다. 해마다 도내 연안에서 수거하는 해양 쓰레기는 15,000톤, 수거 비용만 50억 원에 달합니다. 해양 쓰레기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청년 실업자들에게 접근해 위조한 서류로 대출을 받게 해준 대출 사기단이 적발됐습니다. 10억 원 넘게 피해가 발생하는 동안 은행코에선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경남 소식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5주기를 맞는 날입니다. 경남에서도 세월호 희생자를 기억하기 위한 다양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재경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도교육청이 세운 세월호 기억의 벽. 절대로 잊지 않을게. 별이 되세요. 학생들이 쓴 추모의 글로 가득합니다.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열린 안전실천 선언식. 하굣길에 할아버지의 목숨을 구한 경험이 있는 한 고등학생은 물론 어른들도 한 목소리로 다시는 세월호 같은 참사가 없기를 다짐합니다. 나는 안전한 학교,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안전을 실천하고 생활할 것을 다짐한다. 이제는 안전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는 우리 경상남도 교육 정책을 다짐하고 실천을 위한 그 첫걸음을 떼고자 합니다. 추모의 물결은 각급 학교로 이어졌습니다. 세월호 희생자들을 기억하기 위해 노란 리본을 만들고 손수 지은 자작시도 전시하는가 하면 학생과 교사들이 세월호 추모곡에 맞춰 노란 피켓을 들어 리본 모양을 선보였습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서 싸워주셔서 수고했다고, 그리고 우리가 잊지 않도록 끝까지 목소리 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분향소마다 하루 종일 추모의 발길이 이어졌고 도내 곳곳에선 추모 문화제와 세월호 참사를 다룬 영화, 생일의 단체 관람 등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5주년, 10주년 넘어서 이제 15주년까지 이제 앞으로 계속 우리나라 역사에서 세월호가 잊혀지지 않기를 저희는 바라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잊지 않기를, 이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304명의 희생자를 남긴 세월호 참사.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시민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날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경입니다. 골프장 공사로 한 산골에 하천과 저수지가 흙탕물로 뒤덮여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는 보도 어제 해드렸는데요. 업체는 여전히 날씨 탓을 하고 관계기관의 대처도 허술합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골프장의 흙탕물이 저수지와 하천을 완전히 뒤덮은 건 지난해 10월. 12개소 이상을 설치했었어요. 그런데 콩내에 왔을 때가 253mm 왔습니다. 자연재해라는 주장이지만 지난 9일과 10일 50mm의 봄비에도 공사장의 토사는 유실됐습니다. 토사 유실 방지 시설이 부실하다는 뜻입니다. 다음은 기온 탓. 밤 기온 자체 영하로 내려갔다가 좀 10도 이하로 되다 보니까 이게 식생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낮은 기온으로 풀이 자라지 않아 봄비에 토사가 유실됐다는 건데 올 2월과 3월 거창의 평균 기온은 평년보다 1, 2도가량 높았고 4월은 비슷했습니다. 공사장에서 유입된 토사로 가득 찼던 저수지가 최근 방류한 흙탕물은 무려 150만 톤. 하천 생태계와 식수, 농업용수 문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강우시마다 토사가 유출될 때는 환경영향 평가에 제대로 된 저감 대책을 수립을 안 하셨든지, 그러려면 저감 시설을 제대로 안 했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관리 감독 기관인 거창군이 공사업체에 한 행정 조치는 토사 유실을 방지하라는 공문 발송이 전부였습니다. 수계 관리 기관인 낙동강유역 환경청도 넉장 대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4월 말이나 올 초에 가가지고 효과가 없으면 우리는 강력한 다른 제재를 할 예정입니다. 산비탈을 파헤쳐 만드는 골프장의 면적은 무려 190만 제곱미터. 난개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면 환경 대책부터 다시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해양 쓰레기 문제. 해마다 도내 연안에서 15,000톤을 수거하는 비용만 50억 원에 달합니다.
창원시가 도내에선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했고 경상남도와 다른 지자체들도 선제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태석 기자입니다. 한려해상 국립공원 사무소와 유관 기관들이 해양 쓰레기 수거에 나섰습니다. 섬 곳곳에 흩어져 있는 스티로폼 부위와 폐그물을 주워 담습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각종 생활용품은 아주 흔하고 심지어 대형 냉장고까지 버려져 있습니다. 120여 명이 6개 섬에서 1시간여 동안 모은 해양 쓰레기만 5톤 정도. 배를 정박할 선착장이 없어 수거하지 못하는 바람에 방치된 쓰레기도 엄청납니다. 수거된 해양 쓰레기를 형상별로 모니터링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그에 맞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경남의 해양 쓰레기 수거량은 15,000여 톤으로 전남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올해 해양 쓰레기 수거 사업 예산은 50억 원, 지난해보다 5억 원이나 늘었습니다. 창원시가 도내 최초로 해양 쓰레기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했지만 해양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회에 계류돼 있고 다른 연안 지자체 6곳은 조례가 제정돼 있지 않아 경남 전역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해양 쓰레기 발생량에 관한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오면 경남의 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급전이 필요한 청년 실업자들에게 접근해 위조한 서류로 대출을 받게 해주고 억대 수수료를 챙긴 대출 사기단과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10억 원 넘게 대출을 받는 동안 은행권에선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보도에 정영민 기자입니다.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오토바이 한 대가 매물로 올라와 있습니다. 거래 가격은 실거래가보다 6천만 원 정도 부풀려진 8,5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대출 사기단 25살 김모 씨 등 2명은 가격을 부풀린 서류를 20대 실업자에게 전달했고 이 남성은 은행에서 3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차량과 달리 오토바이의 경우 은행에서 감정 기준 가격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대출을 받은 겁니다. 대출 사기단은 급전이 필요한 20대 실업자와 대학생 등 43명에게 접근해 가짜 재직증명서와 금융거래 증명서도 만들어줬습니다. 가짜 서류를 제출해 대출에 성공하면 사기단은 대출 금액의 20에서 40% 정도 수수료를 떼갔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최근 3년 동안 시중은행 20곳에서 10억 원의 대출을 받아냈고 수수료 명목으로 2억 5천만 원을 가져갔습니다. 대출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모두 위조해가지고 제출했기 때문에 은행 측에서는 전화로 확인한 방법 외에는 창원 지역 조직폭력배도 가세해 대출을 지시하고 수수료를 받아 챙겼습니다. 경찰은 대출 사기단 2명과 조직폭력배 5명을 구속하는 한편 달아난 위조 서류 전문가를 쫓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영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올해 모두 12조 3천억 원 규모의 공사와 용역 발주 계획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는 지난 2월 발표한 잠정 운영 계획인 10조 1천억 원보다 2조 2천억 원이 증가한 규모로 토지 사업에 2조 8천억 원, 주택 사업에 9조 5천억 원이 투자됩니다. 특히 주거복지 로드맵을 비롯해 주택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공주택 18,000호의 발주 계획이 추가로 확정되면서 주택 사업 규모도 크게 늘어납니다. 진주시가 올해 미래세대 행복기금에 120억 원을 출연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세대 행복기금은 진주시 민선 7기 공약으로 오는 2022년까지 4년 동안 500억 원을 조성해 학업과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의 재능을 가진 청소년을 지원하는 데 쓰이게 됩니다. 합천군의회가 윤리강령 조례를 개정해 겸직 금지, 부당이득 수수 금지 등 군의원의 청렴 의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또 투명한 해외 연수와 부당 집행 경비의 환수를 위해 국외 연수 규칙도 개정했습니다. 창원지법 형사 4단독 권순건 부장판사는 별거 중인 아내에게 문자 폭탄을 보내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편 47살 박모 씨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습니다. 권 부장판사는 가정은 사회생활 등에서 입은 상처를 보듬는 안식처지만 가정폭력 피해자에게는 오히려 지옥이나 다름없다며
법원의 명령을 깡그리 무시한 채 문자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협박한 점을 고려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경상남도가 올해 청년 창업농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 187명을 선발했습니다. 이 사업은 청년 창업농들의 정착과 경영을 돕기 위해 한 달 최대 100만 원의 생활안정자금을 최장 3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도는 독립경영 1에서 3년 차 82명에게 이달 말부터 영농 정착 지원금을 지급하고 창업 예정자 105명은 농협 경영체 등록 후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경상남도 소방본부가 봄철 여행 기간을 맞아 다음 달 3일까지 도내 숙박수련시설 소방특별조사를 합니다. 이번 조사엔 분야별 전문가와 민간인을 포함한 19개 반 57명을 투입하며 소방시설 작동과 비상구 폐쇄 여부, 피난 대피 계획 수립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경상남도가 이달 말부터 공동주택 안전관리 재능 기부단을 운영하고 지은 지 20년 넘은 소규모 공동주택 42개 단지 3,400세대를 안전점검합니다. 도는 저소득층이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재정상 문제로 보수 시기를 놓치기도 해 소규모 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으로 먼저 지원해 노후 불량 시설물을 개선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함양군 농업기술센터가 과수의 개화 시기에 꿀벌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열매 석규형 젖과제 사용에 주의해 줄 것을 과수 농가에 당부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꽃이 피었을 때 젖과제를 뿌리면 꿀벌이 폐사할 수 있다며 꽃이 완전히 진 뒤에 살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 자치분권협의회가 오늘 경남도청에서 4차 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촉구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협의회는 어렵게 성사된 기회인 만큼 국회와 정부는 적극 나서야 하며 위원들도 올해가 자치분권 실현 원년이 되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결의했습니다. 남부내륙철도 의령역사유치 추진협의회 출범식이 오늘 의령군청에서 열렸습니다. 추진협의회는 남부내륙철도가 균형 발전의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고속도로와 철도 등 기반 시설이 부족한 의령군에 역사를 유치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거제 소방서 특별사법경찰은 119 구급차 안에서 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로 31살 최 모 씨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최 씨는 지난 5일 밤 11시 40분쯤 만취 상태로 몸이 아프다며 119에 구조 요청을 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도중 구급대원 2명을 폭행하고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거제 소방서는 최 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진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